네, 안녕하세요. 어깨 통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팔을 옆으로 들 때 어깨가 아프다고 하신 분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어깨가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을 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사를 맞으셨지만 통증의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도수치료 받을 때는 뭔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활운동도 해보고 다른 PT샵이나 필라테스 하는 곳에 가서 운동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뭘 해도 안 좋아지는데 그럼 수술을 해야 되나? 주변에서 수술은 하지 말고 끝까지 미루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아파서 불편하고 힘들고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이제 알아보시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소개를 통해서 오게 된 회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통 이제 회전근개 문제가 생기면 회전근개 자체의 문제보다도 회전근개를 파열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회전근개는 그 날개뼈가 있고 이제 어깨가 팔뼈가 이렇게 도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는 되게 힘이 약해요. 약하기도 하고 되게 작아. 그래서 걔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걔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로 좋아지시는 분들은 그냥 그 근육 자체가 피로감이 있거나 아니면 근육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사를 맞으면 해결되시는 분들, 혹은 도수치료도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면 통증이 떨어지는, 경감되는 경우들도 있고, 운동도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 어깨 운동해서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어깨 밴드나 튜빙이나 이런 걸 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다면 그 또 다른 원인을 찾아가는 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안내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날개뼈가 기본적으로 옆으로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절이 하나 움직여줘야 되는데 쇄골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쇄골이 올라가는 과정을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야 날개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가 앞뒤로도 돌아요. 앞뒤로도 돌게 되는데, 이 앞뒤로 도는 움직임과 옆으로 빠지면서 생기는 이 움직임 두 가지가 같이 나와줘야 팔을 옆으로 들었을 때 회전근개 쪽에 부담이 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 가슴 근육 자체가 이제 굉장히 타이트, 뻣뻣하게 굳어 있는 상태셨고, 그 다음에 쇄골화근이라고 쇄골 밑에 있는 근육들도 있거든요. 얘가 올라가고 돌 때 움직임을 좀 해줘야 되는 친구인데, 걔도 지금 잘 움직이지 못하게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뒤에 쪽에는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 팔을 쭉 올리게 되면 앞쪽에서는 가슴이랑 쇄골 쪽, 뒤쪽에는 어깨 뒤쪽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있는 광배근, 얘들이 모으게끔 하는 근육인데, 얘가 잘 늘어나줘야 팔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광배근도 많이 타이트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흉근, 그 다음에 쇄골 쪽, 이쪽, 그다음 광배근, 얘들을 좀 풀어주고 스트레칭하고 했는데, 일부분은 좀 좋아졌는데, 이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깨 쪽 불편함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붙어 있는 가슴 근육이랑 쇄골하근은 여기 흉골 쪽에 붙어 있고, 이 흉골은 갈비뼈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갈비뼈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배근은 흉뇨근막이라고 뒤쪽 허리 쪽에 넓은 막으로 내서 거기 또 붙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허리랑 그 다음에 흉추, 등뼈까지도 관여를 하게. 그러니까 등뼈, 갈비뼈, 즉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흉곽 자체가 많이 뻣뻣해져 있는, 그러면 호흡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갈비뼈가 잘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코어 근육들, 그래서 복행근, 횡격막, 그 다음에 다혈근, 그 다음에 그 골반저근, 이런 애들도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잘 활용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흉추 가동성 운동,
그다음에 코어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운동을 좀 만들어냈냐면 결국 흉추는 등뼈는 굴곡 신전 앞으로 굽혀졌다가 펴졌다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흉추는 돌기도 합니다. 회전. 그래서 굽히고 펴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 회전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주는 우리 행위를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좀 해줬고요. 분절 움직임 만들어주는 것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슴 근육,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랑 등을 좀 풀어주는 그래서 마사지 매뉴얼 같은 것들 좀 가동범위를 만들어주는 행위들을 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쪽을 풀어주는 뭐 스트레칭 같은 거 광배근을 풀기 위해서 폼롤러를 좀 하기도 하고 가슴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 볼이나 그 테라건 같은 것들로 좀 해오시면 좋다라고 숙제도 좀 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풀고 나서 움직임을 가져가 주니까 통증이 이제 사라지는 걸 이제 경험을 좀 하셨고 이분이 이제 답답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뭐 병원 치료, 주사, 그 다음에 뼈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MRI 찍어도 뭐 약간의 염증만 좀 있고 조금 쉬면 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금방 좋아질 줄 아셨고 그 다음에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 거라는 생각도 못 하셨고 하지만 이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되면서 아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셨던 사실 이게 수술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경험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혹은 이걸 결정해야 되는 당사자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불안함, 그리고 불확실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약간 우울한 증상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데 약간 그 전 단계에 계신 분이셔서 운동도 좋아하시고 하신 분이었는데 좀 개선이 되면서 되게 뭐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뭐 감사하게도 저도 감사하게 많이 해주시고 네 아무튼 주사나 재활치료나 도수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절뿐만이 아니라 그걸 손상을 일으키는 근골격계 쪽은 대부분 다 원인을 제공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어떻게 찾아서 해주느냐가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길로 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통증을 근골격계 통증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접근해서 개선시키는 동작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 진단이라는 게 결국 저희가 진단을 잘해야 그 다음에 행해지는 치료 방법이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단 자체가 잘못되면 행해지는 행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잘 찾아서 잘 파악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사나 다른 도수치료, 운동요법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더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진단으로 이어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일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신, 걱정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같이 또 찾아보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뵙고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뚝딱뚝딱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를 잘 찾아 나가야 되고 그걸 잘 찾아 나가려면 문제가 있는 분의 어떤 생활 패턴,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보가 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제가 좀 해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접근을 또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안 되시면 댓글 혹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